이번 시간은 12장 다중상자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중상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예전에 이전 챕터에서 살짝 다뤄본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중상자 그림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려볼 거냐면 서울시의 기온 데이터를 2017년도 기온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그 월별로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중 상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결과로 우리가 그려볼 결과는 요 밑에 지금 보이는 형태고요. 다중 상자 그림을 그릴 때 그룹 정보가 필요했었죠. 그 그룹 정보는 이제 X축에서 보이는 이제 월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에 대한 이제 그룹 정보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Y축은 기온이죠. 결국은 요 각각의 상자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해당 월에서 기온의 분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1년의 기온 분포가 한눈에 보이죠? 이걸 데이터로 다 보려면 이렇게 좀 어지러울 텐데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니까 뭔가 패턴도 보이고 해석을 하기 용이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코드를 보면서 이제 다중상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로 RStu디오에서 하기 전에 좀 큰 흐름을 먼저 짚고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서울시의 월별 기온 변화를 앞에 그림처럼 이제 그리는 거고요. 다중상자 그림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첫 번째 단계로. 그때 이미 이제 교재에서 제공해준 CSV 파일을 이용할 겁니다. 그거 불러와서 쓸 거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1년에 이제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월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크게 1년 동안의 기온을 이제 통틀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때 이제 박스 플러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3번부터 여기 지금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작업이 왜 필요한지 먼저 맥락을 설명드리면 요 세 작업을 통해서 앞에서 본 요 색깔 상자 그림의 색깔을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자 그림의 색깔은 이제 박스 플롯에서 컬러의 매개 변수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어떤 히트맵이란 팔레트를 쓸 때 여기 오더라는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건데요. 요 순위에 따른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색깔에 대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요 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 ORD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월별 평균의 기온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기온이 높으면 순위가 1위, 기온이 제일 높은 게 1위, 그 다음 높은 게 2위 이렇게 랭킹을 갖게 되죠. 그래서 순위가 높은 거면 뭐 빨간색, 순위가 낮은 건 뭐 노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요 세 작업을 앞에 요거 월별 기온 평균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순위를 이제 구한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시 코드를 실행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재료가 준비되면 박스 플롯을 통해서 월별 기온 분포를 그려볼 거고요. 요 물결 표시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요 물결 표시를 기준으로 요 뒤에는 요 그룹 정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month를 기준으로 상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다. 근데 그때 표현될 이제 y축으로 이제 표현될 데이터 값은 이제 AVG, 그러니까 평균 기온 TMP 요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 일평균 기온이겠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용할 데이터셋은 지정을 해주면 되고 필요한 이제 매개 변수들 지정하는 법은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뭔가 이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균 기온들을 쭉 구하고 랭킹을 구하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로 박스 플롯을 월별로 그려볼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미리 그 워킹 디렉토리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저도 C 드라이브 안에 rworks라는 요 경로에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 안에 이제 이 파일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read csv에서 읽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온 데이터에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볼까요? dim 하면은 행과 열의 정보죠. 365 행. 그러니까 결국은 행이 이 하루하루에 이제 관측된 값이기 때문에 1년에 어떤 값이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행이 그러니까 열이 3개니까 뭐 날짜랑 온도랑 뭐 한 정보가 더 있겠죠. 그래서 한번 헤드를 쳐서 샘플을 한번 보면 그쵸. 지금 첫 번째 열은 날짜가 들어가 있네요. 데이트. 두 번째 열은 달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여기 아마 그룹 정보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VG 템프는 그 날에 해당 날의 평균 온도 이렇게 3개의 지금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의 뭐 전반적인 정보를 한번 보려면 썸머리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1분위수,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 평균, 그 다음 3분위수, 75%에 해당하는 3분위수 이렇게 총 6개의 값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7년의 기온을 보니까 최저가 한 영하 9도, 뭐 9도, 10도 사이였고 최고 기온이 31.4, 32도가 좀 안 됐네요. 그리고 가운데 값은 15도, 평균은 한 13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는 일평균 기온의 어떤 분포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을 avg 언더바 템플 넣어주고요. 그려볼 건데 색깔은 이제 박스의 색깔은 녹색, 그 다음에 그 y축은 마이너스 20에서 40의 그 범위 안에서 잘라서 그려라, 마이너스 20부터 40 사이에만 그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x축 설명, y축의 레이블. 네, 실행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자 그림이 그려졌죠. 박스 플롯이 그려졌는데 보면은 요 두꺼운 선이 중앙값이었죠. 보면은 한 10, 아까 13도 정도였고, 그리고 여기 1분위수 해당하는 밑에 25%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위에는 3분위수 75%에 해당하는 부분. 결국은 요 네모 박스가 결국 50%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분포인데 한 절반 정도는 뭐 한 3도, 4도, 3, 4도에서 한 22, 3도 사이에 분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1년치의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이거를 월별로 우리가 나눠서 그릴 건데 그 월별로 뭐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뭐 빨간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 작업들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해줄 작업은 이제 월별로 이제 평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중앙값을 쓸 겁니다.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이제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값을 쓸 거고요. 그걸 그 월별 평균값을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그리게이트 앞에서 배웠던 집계하는 함수를 씁니다. 어그리게이트하고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 처리하고 싶은가 하냐면 일평균 기온이죠.
일평균 기온을 가장 앞에 넣어주고, 이거를 이제 일평균 기온을 보면은 이제 이게 월별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 매기면서 뒤에는 리스트하고 요 묶어줄 그룹 정보가 있는 컬럼을 선택해 줍니다. 요 지금 먼스를 선택해 준 거고요. 그래서 먼스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고 싶은 작업을 여기 써주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써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중앙값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메디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 월마다의 한 달치의 이제 온도 중에서 중앙값을 다 찾아주겠죠. 그래서 요것만 일단 실행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룹별로 그 중앙값이 나온 겁니다. 이 x라고 되어 있는 컬럼이 중앙값인데요. 보면 1월은 중앙값이 마이너스 2도, 영하 2도, 8월은 26도 이렇게 다 잘 구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트 뒤에 마지막에 이 의미는 뭐죠? 네, 요 나온 지금 결과값의 두 번째 컬럼. 그러니까 요 x만을 선택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컬럼을 선택을 해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룹 정보는 빠지고 중앙값만 나왔죠. 결과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once.avg라는 변수에 다시 넣어줄 겁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중앙값만 뽑힌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색깔 그 박스 플롯에 칠해질 색깔을 정보에는 요 값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달은 이제 뭐 빨간색 아니 가장 낮은 달은 뭐 노란색 이렇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아닌 이제 순위 정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먼스의 정보를 가지고 순위를 매길 건데 요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내림차순은 값이 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으로 순서를 매기겠다는 뜻이죠. 순위를.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가장 높은 게 1이 되겠죠. 1위. 가장 낮은 게 이제 마지막 순위. 이렇게 되고 그거를 ODR이라는 오더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한번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1월이 12위라는 거죠. 가장 낮다라는 의미고 여기가 몇 월일까요? 1, 2, 3, 4, 5, 6, 7 7월이 1위죠. 가장 온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고 이제 마지막 박스 플롯을 그려줘야 되는데 다중 상자 그림을 그릴 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거는 월별로 기온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물결을 중심으로 그룹 정보는 뒤쪽에 나눠서 그릴 정보는 이제 먼스고요. 먼스를 써주고 물결 앞에는 표현할 값, 그러니까 y축에 해당되는 일별 기온을 넣어주면 되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데이터를 앞에 넣어주고 요거에 대한 관계는 어느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할 거냐 하면 ds라는 우리가 파일에서 불러온 ds라는 파일을 쓸 겁니다. 데이터셋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의 컬러는 이제 hit.colors.라는 팔레트를 쓸 거고요. 팔레트는 뭐라고 했었죠? 미리 이제 색상 조합을 만들어 놓은 셋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감을 짜놓듯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컬러 셋이 있어요. 그거 중에서 hit.color라는 팔레트를 가져올 건데 색이 뭐 여러 개 짜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12개만 갖고 오겠다라는 의미고요. 12월이니까 우린 12개만 필요하니까 12개만 갖고 오고요. 그리고 그 컬러를 칠할 때는 이제 그 월이 갖고 있는 순위에 따라서 칠하겠다 해서 ODR 이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같은 경우는 12에 해당하는 색이 칠해지겠죠. 2월은 이제 10에 해당되는 컬러가 칠해지겠고, 상자의 색을 지정을 해주고요. Y 리미트 할 때 Y 림은 기온이 이제 Y축이 이제 마이너스 20,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20, 가장 큰 값이 40. 그 사이에 Y의 범위를 그렇게 자른 겁니다. 그 사이로 그리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레이블과 제목을 넣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X축에는 월별로 그룹 정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월에 해당하는 기온 일평균 기온이 이렇게 분포가 상자 그림으로 표현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요 그래프를 보고 또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확인을 해보면 색깔은 뭐였죠? 가장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달은 7월, 8월 뭐 당연하죠. 이제 여름이니까. 그리고 온도가 낮을 달은 1월과 뭐 겨울 이렇게 되겠고요. 그것보다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3월 같은 경우나 4월 같은 경우에 여기 특이값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유난히 기온이 떨어지는 특이값들이 있는데 3월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뭔가 꽃샘 추위가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4월에도 갑자기 더워지는 뭐 그런 날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1월에는 기온 변화의 폭이 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폭이 엄청 크죠. 11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교차라기보다는 이제 일별로 기온 차가 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월은 이제 좁고 50%에 해당하는 그 폭도 그 편차가 적죠. 더운 날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 그림을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뭔가 요약해서 좀 의미를 좀 알기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별로 오존 농도 변화를 그려본 건데요. 이거는 에어 퀄리티 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리는 건데, 이거는 직접 실행하진 않고 설명만 드리고 각자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한 과정과 비슷해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일단 오존 농도라는 거고, 오존 농도를 월별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만 바뀐 거지 큰 흐름은 같습니다. 일단 여기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 이거는 이제 기본 내장된 데이터셋이어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어떤 월별로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죠? 여기 컬러를 그 순위에 따라서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여기 그룹 정보를 물결 뒤에 먼저 써주고, 우리 이제 알고 싶은 건 오존이죠. 앞에 오존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5월, 6월, 5월부터 9월까지죠.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서 여기 컬러를 5개만 갖고 왔다는 점, 이것도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Y축의 범위가 0에서 170, 0에서 170 여기까지, 170까지만 그리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앞에 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지금 오존 농도를 그리는 거는 스스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도 한 걸음 수고하셨습니다.